글로벌 경기 하락 여파로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글로벌 자동차 산업이 최악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이 20여 년 만에 역성장하는 등 침체를 이어가면서 우려감은 더 커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그 한일 경제 갈등으로 일본 닛산의 한국 시장 철수 가능성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한국 GM과 르노 삼성 자동차의 노사 갈등까지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위기의 자동차 산업 진단해 보겠습니다. 가톨릭대 경영학과 김기찬 교수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먼저 그 최근 자동차 시장 위축으로 이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뭐 카마게돈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좀 어떤가요? 네, 자동차 산업이 이제 기본적으로 S 커브를 그리는 이제 그 하강기에 접어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그 수요 측면에서는 이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수요량이 좀 줄어들고 있고요. 또 이제 내연 기관 자동차를 미래 자동차로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연 자동차의 개발도 좀 부족하고 미래 자동차도 아직도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전 세계 자동차 업체들이 이제 본격적인 구조 조정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일단 큰 변화를 앞두고 이제 몸집을 이제 줄이기 시작했던 건데 GM 자동차가 특히 캐나다, 미국 공장 폐쇄하면서 이제 15,000명 정도 감원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마 이게 또 부평 2공장 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르노 닛산이 글로벌리 한 10,000명 정도를 지금 구조조정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또 우리 르노 삼성 자동차 지금 닛산 로그 위탁 생산 중단 문제도 걸려 있고요. 그다음 또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도 한 12,000명 정도 감원하려고 하고 또 특히 우리 쌍용 자동차도 지금 뭐 임원 20% 감축하고 있지만 피아트 크라이슬러 그룹도 지금 닛산과 M&A 같은 문제가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어떤 미래 자동차로 가는 과정 또는 소유 경제에서 공유 경제로 가는 과정에서의 수요 위축 문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자동차 산업이 어렵다, 위기라는 얘기일 텐데요. 이렇게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어느 정도로 어려운 상황인가요? 네, 이제 그런 이유로 해서 이제 우리 자동차 산업에서는 가장 기대하고 있는 시장이 이제 신흥 시장이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중국 시장인데 중국 시장이 이제 2019년도 상반기에 20년 만에 역성장을 했거든요. 이제 마이너스 11% 판매가 감소됐고요. 또 그리고 이제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던 인도 시장도 지난 상반기에 10.3% 감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동차 업체들의 수익성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고요. 특히 저는 최근에 자동차 부품 업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서 수익성이 한 30% 정도 줄어든 것 같고요. 우리들이 이제 대체로 조사업체 대상에 넣고 있는 140개 중에서 한 37개 회사 정도가 적자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국내 완성차 업계 동향 먼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8월 들어서 그 완성차 업계 글로벌 판매 상당히 부진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상황? 그래서 우리 이제 국내 자동차 업체는 요즘은 이제 크게 보면 현대, 기아차가 그나마 조금 이제 좋아지고 있고요. 나머지 자동차 업체 닛산이라든지 GM이라든지 쌍용이 상당히 부진을 겪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 산업은 기본적으로 자동차 개발로 이야기해야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의 실적들은 대체로 신차가 개발되면서 실적이 좋아지고요. 특히 자동차 산업의 가장 큰 주제 중에 하나가 SUV 자동차를 누가 좋은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건데 우리 현대 기아 자동차가 굉장히 그게 약점이었거든요. 그래서 2019년도 들어와서 펠리세이드라든지 이런 SUV 이 자동차 개발을 확대해가면서 현대기아 자동차가 좋아지고 있고요. 그럼 또 상대적으로 우리 닛산, 뭐 르노 닛산도 그렇고 GM도 그렇고 이런 쪽은 사실 자동차 회사지만 신차라는 이야기를 듣지 못하지 않습니까? 결국 자동차 회사가 힘들 때는
그 내면을 보면 생산성 문제도 있지만 자동차 개발을 소홀히 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적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얼마나 적재적소하게 새 차를 내놓느냐 상당히 네. 중요한 문제다 네, 그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이게 자동차 산업 자체도 어렵지만 지금 노사 갈등이 또 다른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네. 한국 GM 노조가 어제부터 전면 파업에 나섰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좀 이게 좀 안타까운 부분인데 이제 저는 GM 대우에서 시작됐던 건데 결국 GM 자동차가 우리 자동차 산업을 키워준다라고 하는 것은 자동차의 신차 물량을 투입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의 출발은 신차 개발과 신차 투입에 대한 계획이 아직 없다는 게 이제 어려움의 시작이고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GM 우리 코리아는 지난 누적 적자가 한 4조 정도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지금은 경영진은 미래 자동차라든지 신차 개발에 좀 초점을 둬야 되고 우리 이제 노조 쪽에서는 어떻게 하면 생산성을 올려서 세계적인 생산 기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로 협력 관계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조금 제가 좀 의아한 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GM 코리아가 이런 전면적인 파업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저도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내부적인 폴리틱스가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제 또 다른 회사입니다. 르노 삼성 자동차 있는데 지난 6월에 그 임단 협상을 잘 마무리했는데 네. 갑자기 사측에서 인력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노조가 좀 반발하고 있는 그런 네, 분위기인데 여기도 상황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이게 르노 이 삼성 자동차인 경우는 2012년도에 구조조정을 하고 지금까지 구조조정을 잘 안 하던 회사입니다. 아, 그래서 네. 이 르노 삼성 부분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복합적인 문제가 있는데 르노와 닛산 간의 갈등 문제도 있고요. 우리 카를로스 고은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닛산이 이제 르노를 배척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국내로 들어오면은 그게 이제 닛산 로그를 르노 삼성에 더 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데 장애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복합되어 있는 상황에서 르노 삼성이 지금 다시 임단의 협상도 다 끝낸 상태에서 다시 파업을 가능성을 거론한다라고 하는 것은 르노 삼성 본사도 힘든데 생산 기지로서의 르노 삼성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 자동차 산업의 구조조정의 어떤 본격화에 오히려 자충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일본 닛산 자동차가 우리 시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다 이런 소식도 네. 들리는데요. 뭐 최근 뭐 일본 제품 네. 불매 운동에 네. 따른 여파인가요? 예, 일본 제품의 불매 운동도 있고요. 사실 우리 일본 자동차의 국내 시장은 대체로 보면 도요타하고 렉서스하고 혼다가 선전하고 있었고요. 네. 닛산과 또 닛산 인피니티가 사실 지금까지 상당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일본 제품 불매 운동 일어나고 나서 이 도요타라든지 렉서스 같은 경우는 매출이 한 3분의 1 정도 줄었고요. 혼다가 한 4분의 1 정도 줄었고요. 네. 이 닛산 같은 경우는 한 6분의 1 정도 줄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잘 안 팔리고 적자를 보던 회사에서 이런 불매 운동이 접해지면서 예. 약 한 5분의 1, 6분의 1 정도 줄어드니까 네네. 상당히 국내에서 당분간 생존하기 힘들지 않을까, 저는 철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까 보니까 네. 뭐 58대가 팔다 그러니까 뭐 하루에 한 2대꼴 정도밖에 못 판 그런 네, 경우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만약에 한국 시장 철수 검토하게 되면 국내 수입차 시장에도 좀 어떻게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래서 이제 우리 기대컨대 우리 한국 자동차에 뭐 좀 그런 반사이익이 돌아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하고 있는데 특히 우리 한국 자동차가 최근에 특히 현대기아 자동차를 중심으로 신차 개발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저는 지난 5년 동안 우리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는 신차 개발에 사실은 실패했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현대기아자동차의 약진이라고 하는 것은 SUV라든지 이런 신차 개발에 성공했던 부분들이고 이런 쪽으로 조금 반사이익이 돌아갈 것 같고요. 또 특히 더 많은 부분은 우리 독일 자동차 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독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요. 그래서 일부분은 다시 이제 뭐 미국 자동차로 돌아가기를 미국 쪽에서는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독일 쪽으로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돌발 악재가 터졌는데요. 자동차 4천여 대를 싣고 가던 이 현대글로비스 화물 선박이 미국 해안에서 뒤집어지는 이 전도가 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좀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4,000대가 선적이 돼 있다는 건데, 그죠? 그래서 저는 4,000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자동차 산업의 전체적인 서플라이, 이 공급 체인에 있어서의 좀 진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의 과정에서 가장 약해지는 것이 사슬의 고리가 약해지는 부분들이거든요. 1997년도에 일본의 자동차 산업이 힘들어질 때 닛산 자동차가 망할 때 조그만 고리가 무너지고 협력 관계가 흩어지면서 조그만 사고가 큰 사고가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은 뭐 사건 그 자체보다도 우리가 구조조정기에 공급 사슬 체인에 있어서의 어떤 어려움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자동차 업체가 그 모든 리스크를 안게 되거든요. 그런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그런 진단도 좀 필요할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카마게돈, 뭐 자동차와 대혼돈 섞은 말인데 자동차 산업의 미래 우리나라 어떻게 좀 대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제 구조조정 위기라고 하는 것은 뭐 늘 어떻게 보면 자동차 산업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위기 자체는 자동차 산업에서는 항상 상수라고 봅니다. 네. 이제 문제는 그 상수를 극복하는 것은 사람들의 힘이거든요. 그래서 경영진은 신차로 대응을 해야 되고 노조는 생산성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 정부는 그런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를 좀 풀어준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데 지금까지는 자동차 산업을 우리 한 지난 10년 동안 뭐 너무 노사 갈등이 심각하기 때문에 방치해 줬던 영역인데 결국 자동차 산업은 전체 산업에 어떻게 보면 모든 인프라를 제공해 주기도 하고 기계 산업이기도 하고 전자 산업이기도 하고 AI 산업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만 할 것도 아니고 기업만 할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생태계들이 좀 도움을 줘야 되는데 최근에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난 15년 동안 우리 스티브 발머가 CEO를 하고 있는 동안에 잃어버린 15년이라 그랬습니다. 그때는 이 스티브 발머가 말하자면 동물원처럼 경영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 최근에 우리 인도의 CEO가 등장하면서 다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 가치 1위 회사로 등극했거든요. 네. 그 핵심은 열린 개방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대자동차에 제가 좀 주문하는 것은 전기차, 미래차, 내연차 이런 게 많은데 지금까지는 내부에서 개발하는 쪽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우리 세계 1등 회사로 등극하는 과정을 보면서 좀 열려있는 혁신, 열려있는 개방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건데 그래야 우리 전기차 문제, 수소차 문제, 미래차 문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연차를 지금처럼 이렇게 소홀히 할 때는 아니거든요. 내연차 개발이 앞으로 10년간 수익의 핵심 원천이 될 텐데 아까 이렇게 펠리세이드 개발한 것처럼 우리 내연 자동차를 어떻게 여하이 더 개발해서 수익성의 원천으로 가져갈 것인가 하는 부분은 현대차뿐만 아니라 협력업체 또는 뭐 대학 연구기관들 이런 생태계를 키워가는 이런 노력들이 있으면 한국 자동차 산업은 뭐 사람은 똑똑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부분들이 협력할 때는 우리가 항상 성공을 했고 흩어졌을 때는 항상 위기를 겪었다. 그래서 위기는 상수지만 그 상수를 풀어내는 변수는 사람인데 사람들의 어떤 지혜를 모으고 협력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가톨릭대 경영학부 김기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